새누리당 김진태 의원, 새정치민주연합 이현주 의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원내대표가 사퇴하셔서 좀 뒤숭숭하시겠는데요.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? 좀 착잡한 분위기랄까요? 예, 그래서 박영선 대표께서 원래 이제 복귀를 하시면서 사퇴하겠다, 세월호 협상이 끝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런 분위기이긴 합니다만, 또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또 열심히 하셨고 또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이거가 어쨌든 일단락이 됐는데 국감도 있고 이렇게 한데 계속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분위기도 있고요. 또 한편에서는 빨리 새로 선출해서 정리를 하자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근데 어쨌든 간에 빨리 결론 내리자 이건 같습니다. 이현주 의원님은 전자입니까, 후자입니까? 개인적으로요. 개인적으로. 저는 그때 사퇴 요구를 할 때부터 우리가 원내대표든 뭐든 이렇게 뽑았으면 믿고 이렇게 좀 협조를 하면서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때도 주장을 했었고요.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그것은 제가 혼자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본인이 사퇴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본인 의사를 또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? 네, 저는 만감이 교차합니다. 저하고 미운정도 많이 들었고 미운정이 많이 들었었죠. 법사위원장으로 계셨고 제가 법사위원으로 2년 동안 참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제 또 물러나는 분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은 그랬어요. 그 사퇴 회견문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. 비판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또 이 반전이 또 있습니다. 여기서도. 참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박영선 대표가 사퇴하면서 뭐라고 한 중에 세월호법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. 우리 지난해 국정원법을 한 줄도 고치지 못했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국정원법 많이 고쳤거든요. 많이 고쳤어요. 그 법사위원장 때 얘기한 거군요. 그럼요. 그러니까 본인이 법사위원장. 지금 불과 이게 1년도 되지 않은 일인데 다 잊어버린 건가요? 세월호 협상에 아주 지금 진이 빠져서 이게 다 기억력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. 확실히 고친 거예요, 그때? 당연하죠. 국정원 대표적으로 국정원 그 기관원들이 기관에 못 가도록 국회, 언론 이런 단체에 출입을 파견을 못 하도록 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 엄청 반대했었거든요. 이러면 큰일 난다고. 그래서 작년 201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우여곡 진통 끝에 그게 통과됐거든요. 근데 한 줄도 고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? 이거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. 아마 이래서 그럴 겁니다. 이 착오가 아니라 그때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까지 그때 요청했었거든요. 야당은. 근데 그것까지 가지 못했다 이런 건데 많이 고쳐놓은 거는 이제 기억에 없는 거예요. 한 줄도 고치지 못했다고 여기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, 세월호 협상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. 자기들이 이거 가지고 온 거는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계속 달라고 할 것만 생각을 하니까 협상이 이렇게 힘들었던 거죠. 그래서 마지막 물러날 때까지 유감이군요. 그러니까 박영선 원내대표의. 그것까지 유감입니다.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법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사실을 왜곡하고 잘못된 사실을 만드는 이런 의원이 있는 게 좀 더 슬픕니다. 저희가 오늘 박영선 원내대표 얘기할 거고 그리고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신임 얘기할 거고 김현 의원 얘기할 거고 세 사람 얘기할 건데요. 자, 박영선 원내대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? 아니 그런데 김진태 의원님께서 만감이 교차한다, 비판을 하고 싶지 않다 물러나는 분께 미운정 말씀하시고는 근데 아까 꼭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보면 이 형광펜까지 이렇게 그어서 오셨는데요.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이렇게 이제 법사위에 같이 계시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국정원 이거에 아주 유감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이제 맥락은 그렇습니다.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개선을 하고 주장을 해서 이제 성취를 할 때 어차피 모든 건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100% 주장을 하다가 그걸 끝까지 여기다가 아무것도 못 얻어내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예를 들어서 30%, 40%, 50%,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조금 더 얻어내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계속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다가
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작게 얻어내는 이런 일들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몇 대였죠? 17대 때인가? 그때 그 수사권 조정 협상이라든지 2004년에 이제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도 극단적으로 완벽한 걸 바라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못 해내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. 아마 그전에는 꽤 강성이다 이런 평가들을 받으셨는데 이제 원내대표가 되시면서 이게 국회에서 우리가 여러 그 성향이 다른 의원들이 모여서 서로 조율해 나가면서 합의해 나가야 하는 이 대의민주주의, 의회민주주의를 이렇게 직접 겪으시면서 아마 느낀 소외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예. 제가 뭐 짧게 말씀드리면요. 가장 슬픈 사태다 뭐 이렇게 지금 뭐가 나오는데 그동안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다. 그래서 저는 뭐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슬프지 않으시군요. 전혀. 그렇죠. 뭐 그렇죠. 조금은 미운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미운정이 많이 들었다고 하셨는데. 자,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, 신임 총재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. 이분이 좀 튀는 분이지 않습니까? 좋은 의미건 뭐 네, 네. 그 부정적인 의미건 많이 튀는 분인데 이분한테 적합한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그 자리인가? 왜 하필 이분이 대한적십자사 총재인가에 대해서 아마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셨어요, 김 의원님은 그 인사에 대해서? 일단 적십자사 총재가 굉장히 뭐 막중한 역할이기는 합니다만 그게 예. 이제 무보수 명예직 뭐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.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재 풀 중에 또 훌륭하신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모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적십자 회비를 안 넣은 것 때문에 또 그게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. 네.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적십자 회비가 얼마였는지 저는 또 내고 있는지를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. 예. 그랬더니 뭐 5천 원이고 뭐 냈는데 몇 년 전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.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하더라고요. 그걸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?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이게 세금은 당연히 아니죠. 예. 그러니까 이 웬만한 전 국민한테 이제 고지서가 이제 발송이 됩니다. 예. 그럼 이제 내는 분들이 있고 안 내는 분은 안 내는 대로 전혀 하고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. 기부금이죠. 당연히 강제성 없고. 아주 옛날에는 통장한테 내고 그랬었던 것 같거든, 제 기억에. 통장한테 내지 않았어요?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. 그게 하여튼 이제 그런 성격의 그 적십자 회비인데 예. 그거를 안 낸 사람이 뭐 총재를 하는 게 맞냐 이제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 예. 저도 그게 어떻게 얼마 청구되는지 정확히 몰랐듯이 이게 좀 큰 그룹의 그 뭐 회장이잖아요. 예. 김성주 씨가. 예. 근데 그 기업 회비 뭐 3만 원 고지서가 회장한테까지 다 보고가 됐을까요? 김성주 씨가 이거는 내지 마 그래서 안 냈을까요?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예. 밑에서 실무선에서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거 가지고도 이렇게 좀 뭐 이 발목 잡힌다는 거는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이 의원님. 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그분 같으면 저는 고사를 했을 것 같아요. 예, 그 내가 회비를 얼마나 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또 과연 이 단체에 얼마나 관심이 그동안 있어 왔나 한번 생각해보고 뭐 굳이 뭐 그거 안 하셔도 바쁘게 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 이게 뭐 경제와 관련된 거 혹은 평소 관심이 있었던 분야도 아닌데 왜 그걸 하시고 싶으실까? 그러면 그 다음 행보는 무엇인가? 좀 궁금하고요, 솔직히.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. 마치 어떤 경력을 세탁한다든지 혹은 경력 뭐 중간에 어떤 중간 경로로 활용된다든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보면요, 아무리 이게 언제까지인가는 5천 원 그 내는 게 이제 강제성이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자발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고지서가 계속 오잖아요. 예.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안 내다가도 오면 이게 뭐지? 이거 내가 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? 그런데 뭐 돈이 그 없는 고지서 분도 자체를 못 아니고. 봤을 거라니까요. 그러면 그러니까 네, 그러니까 회장한테 제가 보고 얘기하는 안 게 하지. 그렇죠. 그럴 수 있지. 네.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고지서를 직접 받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보고도 안 되는 그런 분이 왜 굳이 적십자사 총재를 꼭 해야 되느냐? 그건 너무 아니 저는 좀 저 그렇게 저 생각해요. 지금 그 두 네. 말씀 듣다가 얼핏 네. 지금 생각 든 건데요. 뭐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지만 대한적십자사가 네. 이산가족 상봉 주관하는 하죠. 데잖아요. 네.
혹시 이게 무슨 그런 쪽에 뭔가 좀 그 특사 뭐 그런 미션을 주기 위해서 혹시 그런 포석은 아닐까? 아니 근데 그런 그거는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남북 나중에 아니요 그거는 남북 경협을 하게 되면요 그 기업인들이 수행하는 기업인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자격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고 제가 또 하나 꼭 반론만 잠깐만 해볼게요. 그 중간에 지금 여러 개 말씀을 하셨는데 짧게 아까 경력 세탁이란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경력 쌓기를 그냥 뭐 세탁할 것까지는 없잖아요. 적십자 총재가 무슨 뭐 이 범죄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세탁은 아니고. 네, 경력 쌓기. 네, 좋습니다. 경력 쌓기. 네, 드디어 알겠습니다. 이제 합의가 됐네요. 네, 경력 쌓기. 그게 더 그다음에 적절한 말입니다. 그 회비를 제대로 못 챙겼다 그러는데 이분이 다른데 그 지원한 건 알죠? 다른데 뭐 기부하고 회비 뭐 하고 한 거 자체는 있겠지. 다 모아봐야 몇십만 원 안 되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현금으로 800만 원 어떤 프로그램에 냈고 물품으로는 8천만 원을 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거는 고지서 온 거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못 냈지만 다른 거로는 8,800만 원을 적십자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? 적십자서 프로그램에 본인이 내셨나요? 본인이 낸 거예요. 이거는 확인이 된 겁니다. 물품으로 8천만 원, 개인 명의로? 현금으로 800만 아니면 원 사장 각각 명의로? 그 프로그램에 개인 명의로 냈나요? 사장 명의로? 제가 뭐 그것까지 조사하고 그거 다 왜냐면 다르거든요. 이게 다 그거 보도 확인해 주세요. 네, 보도가 된 굉장히 거니까. 중요한 거예요. 왜냐하면 기업인들은 뭐 된 그냥 거고요. 찾아볼까요, 제가 지금? 시스템에 좀 찾아보시죠. 네, 아까 두분 그러니까 말씀하세요. 잘하시던데 금방 찾으시던데.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저 낙하산 인사다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. 글쎄 이것도 옛날 얘기하면은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 적십자사 총재는 한완상 씨였네요. 한완상 씨였는데 이분 뭐 저 DJ 정부 때 초대 부총리 하신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노무현 당시 대선 후보 고문을 역임하셨습니다. 뭐 그런 거죠. 뭐 그 같이 또 이런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그게 하는 벌써요, 하는 의원님. 거죠. 그게 벌써 10년 전인데요.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2004년에는 그래도 되고 2014년에는 아니, 그러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2004년에도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었죠. 네, 근데 이미 지난 거고 지금 이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죠. 그러니까 네. 그런 꼭 그리고 공평한 시각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저는 된다. 이제 좀 더 생산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보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고요. 그다음에 그 사실은 또 2004년 말씀하셨으니까 2006년에 보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그때 임명 당시 이제 한나라당에서 3년 전에 적십자 회비를 딱 한 번 안 낸 게 있다. 이걸 가지고도 막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.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. 네. 그래서 이게 일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 저는 사실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딱 한 번, 그것도 3년 내내 안 낸 것도 아니고, 근데 그때 너무했잖아요. 근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이거는 5년 동안 한 번도 안 냈단 말이에요. 5년 내내 안 내셨어요. 1년에 한 번. 그러니까 최근 5년이 그렇고, 저는 제 생각에는 그 전에도 아마 안 내셨을 것 같아요. 회장 책상 위에 올라오지 않고 그 밑에 비서가 이렇게 처리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?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회장에 맞으시는 일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죠. 뭐 그거 뭐 그분이 전반적으로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, 그분이 잘하실 수 있는 거 그걸 하시면 되죠. 왜 굳이 적십자사 굉장히 뜬금없고 생뚱맞습니다. 사실. 알겠습니다. 자, 그거 제가 찾아봤는데요. 인터넷이 되다 안 되다 하는데. 자, 100만 원 낸 것은 임명된 다음에 그때 한꺼번에 이번에 최근에 낸 거고 8천만 원 물품은 개인 명의로 냈는지 아니면 법인 명의로 냈는지는 기사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어쨌건 그 나눔 재단을 통해서 8천만 원을 냈었던 것은 맞습니다. 과거에. 그렇죠. 예. 자, 오늘 김현 의원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. 시간이 벌써 시간이 그 얘기 해야 되는데 이거 지난주에 많이 했으니까. 지난주에 했으니까요. 내일 경찰에 다시 출석할 예정이고요. 이게 뭐 빨리 국민 앞에 좀 사죄를 해야 돼요. 김현 의원이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이렇게 자꾸 문제를 키우잖아요. 지지난주에 제가 대신해서 사과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우리끼리는 이제 다 정리가 된 거예요, 그죠? 네, 이제 진행되는 걸 한번 지켜봐 주시면. 네, 자, 윤 의원이 사과했으니까 다 끝났다. 아니 우리끼리는 여기서는. 네. 자,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